자, 저는 이제 기아 얘기를 할 거고, 제가 거기 자료집이 너무 많고 해서 어제 마지막까지 디자인해서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 하나를 드려야지 라는 자료는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아마 사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남으실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라는 이런 느낌. 우리 아이 뭐 해야 되지? 그런 걸 제가 좀 정리해주는 시간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늘 기아 설명하는 부분을 좀 라이트하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집에 블랙라벨 대표적인 심화 문제집인데 그림만 보시면 돼요. 경시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시 문제 이론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집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것도 볼게요. 얘는 이제 A급 수학이 나오는 건데 좌우를 대칭하는 정도만 있지만 실제 A급 수학에서 아이들이 풀 때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당황하는 문제예요. 도형의 일부를 회전시키면서 푸는 건데 어렵거든요. 그것도 이제 경시 이론에 있고, 이게 페르마의 점이라고 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페르마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내용. 그러니까 페르마라는 사람 이전에는 아무도 도형을 60도만 딱 회전시켜서 무언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페르마가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 이론이 이제 A급 수학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A급에서 처음 접한 친구들은 감도 안 오는 거죠. 설명 들어도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이런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아,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런 스토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구나. 근데 이걸 넣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면 사실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힘듦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림만 보시면 블랙라벨. 제가 약간 블랙라벨 문제를 좀 더 참고하면서 해서 이게 몇 개 블랙라벨 위주지만 요즘 심화 문제집들이 사실 다시 또 많이 늘고 있거든요. 고쟁이도 있고 뭐 다른 수학 문제집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것까지 넣었어 하는 양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따라가기 어렵다. 제가 이런 어려운 내용도 얘기하면서 사실 요즘 뭐 취미라기보다는 생활의 상당수가 저도 AI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AI를 엄청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AI랑 대화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걔가 정리한 생각을 약간 대화하는 느낌으로 뭔가 생각 정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얘기했냐면, 야, 이렇게 심화 유형이 계속 쌓이는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 심화 유형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균형 잡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인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많은 유형 익히기만 하다가 시간이 끝나는 느낌이다. 했더니 사실 AI도 뭐 공감을 되게 잘하잖아요. 아, 원장님 의견이 조금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럼 다시 얘기해요. 포장하지 말고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볼 거야 하면서 다시 거품을 쫙 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는 수학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미래에는 이 세상에 대한 무언가 원리든 이해한 어떤 상위권들이 소수가 많은 걸 가져가고 대다수는 약간 뭐 평범하게 살긴 하겠지만 그건 계속 예전부터 있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에는 아주 상위권, 말 그대로 이 AI 판을 짜고 뭔가 그걸 핵심적인 인력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질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건 모든 게 AI에 대체돼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 같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차이가 있어도 다 살아는 갈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될 거로 AI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그럼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발자가 될 거냐, 사용자가 될 거냐. 많은 사용자들은 AI를 사용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력인 것을 만들어가기 힘들지만 개발자적인 수준이나 그런 핵심 인력들은 그걸 계속 이끌어가고 경제적인 부분을 거기서 가져올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논리적인 사고라고 보거든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 코딩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논리성을 만들어가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하를 보면 이걸 웬만한 코딩보다 훨씬 논리적인 과정의 학문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조건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떤 부분을 연결시켜야 될까를 분석하는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유형에 그냥 허덕이면서 제대로 된 기하를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기하 수업에서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유형들이 기하에서
사실 뭐 심화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학년 초월형이나 경시 문제, 변형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가장 힘들게 하는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 뭐 결론적으로는요. 제 단계에서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아이들이 다 외우기는 분명히 힘들어요. 외울 수 있는데 외우는 게 끝이 없는 게 누군가 신유형을 또 만들기 때문에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기하를 내려다 볼 수 있으려면 제가 추천하는 건 기하 이제 3단계거든요. 기하 3단계까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일단 당장 이걸 들으면 되느냐가 아니라 이거에 갈 수 있게끔 그 코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이제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하 3단계라는 거를 목표로 잡기 위해서는 제 기하 3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다른 학원들에서는 보통 경시 중간에 특강 정도 하는 정도 내용이거든요. KMO 하거나 그런 친구들. 근데 저는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준비들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제가 보여주면서도 시각적인 설명과 저만의 설명 방식들도 있고 가장 큰 중요한 건 기하 2단계입니다. 기하 2단계. 기하 2단계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코딩이라고 치면 한 번에 자 언어 짜봐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익히는 수많은 과정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기하 2단계가 그런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펴진 김에 단계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번 해보자면 기하 1단계는 아직 중등 기하를 제대로 안 본 거예요. 2-1 정도까지 선행했고 2-2나 3-2는 아직은 제대로 안 본 친구들이 중등을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쭉 배우는 수업이 이제 기하 1단계입니다. 중1 과정만 보는 게 아니고 중1, 중2, 중3 다 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가장 기하의 메인이거든요. 그 내용을 아직 안 본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처음 배운다고 그 가정하고 설명하는 게 기하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정말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듣고 한 중2 과정 정도까지 얼추 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2 정도. 그런 친구들이 약간 중2는 했지만 중2도 요 선생님 코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중3 과정까지 쭉 들어야지 하는 정도도 많이 듣긴 합니다. 기하 1단계는 처음 듣는 친구들을 가정한 거고요. 기하 2단계는 이걸 배운 친구들이 그거를 심화로 총 정리하는 건데 애초에 처음부터 심화로 총 정리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학습이라는 게 보통 우리 학원은 한 번에 요 과정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라는 거 저는 사실은 거의 다 좀 거짓말 같거든요. 학습이라는 게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알려주는 사실 저는 말투도 좀 달라요. 1단계 때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얘들아 친절하게 얘기도 하고 중간중간 동기부여도 해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면서 끌고 가고 2단계는 조금 더 딱딱해지거든요. 워낙 증명하거나 트레이닝할 게 많아서.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 하나하나 알려준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채워가는 과정도 이제 합니다. 잠시 후에 화면 키워서 노트도 보여드릴 거긴 한 건데 처음 배울 때는 무언가 총정리해서 그 요점 노트북 정리된 노트를 만들기는 힘든데 2단계에서 한 번 더 배웠던 내용들을 이런 노트에 정리를 하거든요. 노트에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증명 하나하나를 내용을 깊이 있게 채우는 거예요. 요건 한번 돌아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갈 때도 볼 수 있게끔 비치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2단계는 한 번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심화로 정리하는 내용이다. 이 심화 과정 속에서 증명에 대한 시험, 전체 공식에 대한 암기 시험에 대한 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걸 거치게 되면 아이들이 증명을 바라보는 힘이나 문제를 분석하는 힘이 다 생겨서 기하 3단계를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심화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보면 1단계 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요. 일주일에 뭔가 다른 학원들은 되게 고통스러운데 여기서는 즐겁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기하를 막 신나게 배울 수 있어서 어머니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기하 너무 재밌어. 선생님 얘기도 너무 재밌고 신나. 기하 2단계는 이렇게 깊이 있게 수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또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 3단계는 누가 봐도 완전 심한 문제인데 이 내용들을 자기가 증명해서 이만큼을 서술해서 통과했다라는 그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1, 2, 3단계 거치면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냐라고 하면 1단계 들을 땐 1단계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고 2단계 할 땐 2단계가 좋다라고 했다가 3단계 들었을 땐 3단계가 가장 자기는 재밌었다. 이 하나하나를 증명하면서 자기가 통과할 때 가장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뭐 아까 AI도 얘기했으니까 컴퓨터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1단계는 저장돼야 될 수많은 폴더나 파일들을 만들어 놓는 느낌이 1단계고요. 2단계는 거기에 내용들을 다 저장하는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그 안에 클릭했을 때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게끔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하는. 자, 이런 과정들이 있고 중간중간 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조합은 되게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되게 후순위로 놓다가 항상 선택하는 못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수학이 크게 네 영역이 있잖아요. 대수, 뭐 기하, 정수, 조합인데 큰 틀의 큰 조각 두 개가 정수랑 대수랑 기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계속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정수 쪽이랑 조합인데, 보통 정수는 경시관 가서 많이 하고요. 조합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확통이랑도 연결되는. 근데 아주 중등에서 너무 약화돼 있고 하니까 아주 가볍게만 가요. 요거 살짝만 강조하자면, 똑같은 수학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누구는 막 경우 탁탁탁 나누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누구는 막 되게 지저분하게 푸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이 조합에서 사실은 그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을 라이트하게 제가 중간중간 껴놨지만 이걸 들으면서 수학의 힘이 확실하게 좀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조합. 그리고 가볍게. 자, 그래서 전 기하 3단계를 아이들이 해낼 수 있으면 기하를 그냥 사용자 정도의 관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발자 정도 수준으로 기하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기하 2단계 수준의 완성에서 갈 수 있다. 그럼 기하 2단계는 이제 어떤 것이냐? 자, 보자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모든 공식을 저는 최소한 모든 공식을 암기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주요 공식들을 증명 가능하게끔 트레이닝하고, 보조선이나 심화 유형이나 그런 해결 전략 같은 것도 이제 트레이닝을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게끔 하는 게 2단계에서 계속 제가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제 수업에서는 매번 앞에서부터 그동안 배웠던 공식을 아이들과 호흡하는 과정이 있어요.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뭐지? 하면 애들이 다 같이 수직 중점 각이 2등분이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종이를 꺾어 접어주면 뭐가 나와 하면 애들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 합동이 하면서 저랑 코드를 맞춰가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기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차별로 계속 증명 시험을 봐요. 범위를 쪼개서. 그러면서 이제 증명에 대한 연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에 대한 건 이건 제가 알려주는 쪽을 많이 하고, 이제 후반에 문풀 쪽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먼저 분석해 보게 해요.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시도해봐.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2단계에서 제가 거칩니다. 기본적인 이 책 세 권으로 하다가 문풀 과정 2권도 이제 진행을 같이 하거든요. 문풀. 요거는 이제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총 25회차 과정인 거고, 그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들 감당이 안 되겠지만, 강의 계획서 전체가 쫙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요거네요, 요거. 자료가 알록달록한 자료가 너무 많죠. 집에서도 한번 이거는 차분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이 25회차의 과정이 이제 기하 2단계인 거고요. 여기 제가 박스 친 부분, 거기서 조금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문풀 과정입니다. 박스 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알려주는 쪽이 좀 더 포인트고요. 제가 정리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그동안 배웠으면 너가 먼저 생각해봐.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학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꺼낼 수 있는가. 그런 꺼내는 과정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기하 2단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느냐. 요거 이제 문풀 쪽인데, 일단 저는 이제 그림이랑 이런 거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해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A급 수학이 이제 어려운 이유. 첫 번째, 그 그림이 너무 작아서 표시하기가 힘들다. 그게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두 번째, 종이가 미끈거려서 필기가 안 된다. 종이 자체가 약간 이제 코팅지가 살짝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그림에 여러 가지를 머물러 봐서 지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너무 길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계산을 너무 지저분하게 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데, 이 문제들은 수학적인 본질에 좀 더 가까운 문제들로, 그리고 그림도 크고 충분히 애들을 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풀이 더 자세히 써라. 답만 맞았다. 이런 과정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건 수업에서 교류하고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 그 수업책은 여기 두고 갑니다. 과제책에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저한테 풀어요. 그럼 제가 그걸 채점을 해서 직접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집에서 풀고
사진만 보내시면 제가 다 채점하고 이거 합동 틀렸어요. 이거 보조선 틀렸어요. 답만 맞았다. 이거는 다 맞다.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보내면 어머님이 채점만 그대로 옮겨주시고 한 번 더 다시 저한테 사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또 체크해서 교류를 다 해서 다 마칠 때까지 다 그렇게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것 때문에 코딩도 배우고 약간 여러 가지들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애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카톡 이제 교류하는 사진인 거고요. 이거 보내시면 제가 채점해서 보내고 틀린 문제들에 대한 아이들의 그 힌트,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만 해서 힌트를 같이 따로 줘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열어보시고 채점을 옮겨주시고 힌트는 아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시거나 파일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럼 자기가 힌트를 보면 아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쳐보는 과정 이런 식으로 카톡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랑 교류하면서 제가 그 학생의 틀린 문제만 골라서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건 그 번호를 제가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개별로 다 여기다가 입력해놔요. 그럼 아이들이 틀린 번호들 입력했으면 이 번호들은 뭘까요? 그 아이의 약점인 거네요. 저한테 다 배웠는데 집에 가서 풀려고 했더니 안 풀려. 그 약점인 문제들은 파일을 모아놨다가 끝날 때 그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을 다 모아서 개별 파일로 또 만들어 주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풀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들입니다. 유형입니다. 해서 파일로 애초에 드려요. 그러면 그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AS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서 또 보내세요. 그러니까 절 수업을 중단해도 상관없어. 받았으니까 풀어서 또 보내시면 관리를 제가 직접 하겠다. 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집에서 수학을 좀 봐주시는 부분들이 1학기 파트 대수 쪽은 흐름을 그럭저럭 따라가시거든요. 근데 도형은 채점할 때도 이게 이게 뭔가 과정이 없어. 근데 내가 나도 뭘 모르니까 못 물어보겠으니까 채점하면서도 갸우뚱 하면서 그냥 하시게 되거든요. 기하는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요. 틀렸는데 올바르지 않는데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그게 다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바르게 했는지는 저는 딱 보면 탁탁탁 금방 아니까 그걸 다 파악해주는 과정들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진행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수업 자료 샘플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는 것들도 이거 좀 심한 샘플인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한다. 네. 그냥 이거는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거는 이제 낮은 그 기하 2단계, 1단계, 뭐 프리 단계에서도 저희가 진행하는 기하 수업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했거든요. 자, 프리 1단계나 2단계 그런 데서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자료로 이제 보여줍니다. 요거는 실제 아이들이 그냥 설명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한번 보면 선생님 이제 이해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라고 이건 만든 걸까요?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막 기하에 영향을 주는 게 공간지각 능력, 약간 창의력도 필요할 거고 상상력 여러 가지들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공간지각 능력, 어떤 상상력 이런 부분들은 본 적 없는 걸 상상하는 건 힘든데 본 적이 있는 걸 상상하기가 그나마 쉽거든요. 그런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미 길어졌으므로. 그 다음에 이것도 회전체 애들한테 회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회전체. 다른 것도 있는데 잠깐 넘어갈게요. 이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 부분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했는데 저는 앞에 기선제압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중등 과정을 하는 정도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게 안 돼 있지?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찾아갔었던 과정이 꽤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에서도 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삼각형 합동, 대칭 여러 가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중등에서 그런 거 관련돼서 물어보면 너무나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다 배웠는데. 그래서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탐구에 찾아봤더니 초등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안 배운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 기하 1단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존 기하 프리 과정입니다. 이걸 하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이제 기하 수업을 훨씬 더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래도 중1 부분부터 조금 더 집중하는 수업이거든요. 중1 과정. 근데 초등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잖아요. 초등을 배우긴 배웠는데
중등을 나가기엔 조금 아쉽고 뭔가 정리가 안 됐어. 이거를 초등 쪽 관점에서 정리하지만 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등 연계성 있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중등 연결될 거 위주로 그게 기아 풀이 1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만약에 거의 초등 후반이나 뭐 중1을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초등 기하가 확실하게 엄청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약간 걱정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초등 총정리도 되면서 중등 연결될 거를 딱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잡고 났으면 중등 시작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기하 단계별로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고 이 각각의 과정하면서도 계속 테스트도 보고 점검하는데 결국은 이 기차에 탄다. 그럼 이 기차를 타고서 그 커리만 따라가면 기아 풀이 2단계가 되고 기아 1단계가 되면서 쭉 전체적인 커리 따라가서 기아 3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과정이나 그런 거에 성취도나 연산적으로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경우는 상담에서 다음번 기차를 타자 좀 더 준비하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런 안내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인 거고요. 지금 이 커리 표랑에서 기아랑 연결되는 이제 거의 마무리만 살짝만 얘기 드리자면 자, 이거 커리 표도 이제 전체적인 표도 거기에 있어요. 네, 자료 잘 찾으시네요. 한 번에. 이게 프리케이 모드 자료가 비슷하고 그래서 요거네요. 이렇게 한 장 뒤엔 흰색이고 한 장짜리인데 요런 자료 있습니다. 이 커리에서 자, 초등 과정의 선행이 어느 정도 끝났다. 뭐 이거 기선제압 자, S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름 부르고 있는 건데 S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선제압 S 과정을 좀 길어요. 6개월이죠. 쭉 거치면서 참고로 이 과정은 중등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초등 과정, 그러니까 초등도 정리를 하는데 초등은 그러니까 가볍게 정리하고 중등에서 그 초등의 심한 문제들과 중등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등 심화 과정 정도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꽤나 중등을 바라볼 수 있게 트레이닝이 잘 됩니다. 앞에서도 잘 들으셨을 거니까 기선제압 과정을 거쳐서 끝나면 중2를 응용으로 한 번 더 시중 문제집으로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 쪽은 2-1, 3-1 먼저 이렇게 쭉 응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A급뿐만 아니라 더 심화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다 들으셨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학습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나선형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뭐냐면 가끔 어떤 학원들은 한 번 시작하면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쭉 갑니다인데 제가 기하를 많이 가르치고 났더니 한 번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제가 모순된 말을 할 거예요. 중2 수학을 잘하는 방법, 닮음을 잘하는 방법. 중3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중2를 잘해야 중3 넘어가는 건데 중2를 잘하려면 중3을 잘해야 한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의 심화 문제는 사실상 중3 문제가 되게 많아요. 중3의 원의 성질 문제를 중2 것처럼 포장해서 넣은 게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2 문제를 보는 눈이 제대로 있으려면 중3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과정 속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 번 쭉 본 친구들한테 두 번째 볼 때 야, 이거 봤었잖아. 이게 이거야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학습이라는 건 나선형으로 조금 이렇게 돌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선제압에서 전체적으로 중등이랑 연결될 것들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중등을 선행을 쭉 하고 그것을 심화 문제집에서 다시 보고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가끔 어떤 학원들은 아직도 첫 선행을 A급 수학으로 자기 부교재를 쓴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단계가 너무 높아요. A급 수학을 그냥 봤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걸 봤다. 그럼 결국은 자기가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학습이 되려면 그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학습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나선형 학습이 사실은 올바른 건데 요즘 많은 학원들이 너무 아이들이 일찍 뽑고 심화 책이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기가 더 계획 잡기가 힘든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선형 학습으로 가야 한다. 그럼 여기 이 기하랑 연결시켜서 보자면 기선제압하는 친구들은 중등의 기하를 충분히 기하랑 대수의 준비가 기본적으로 다 된 상태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꽤나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기하로 넘어가서 기하 1단계 들어가고요. 성취도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하 1단계 넘어가고 기하 1단계 보고 기하 2단계로 이제 심화로 넘어가면 여긴 아직 이제 대수 다 중등 대수를 다 봤죠. 그럼 기하 심화 문제들까지 다 보는 눈을 기본적으로 씨앗을 잡아주거든요. 틀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A급과 그걸 넘어서는 심화 문제들을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요.
기아 2단계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중2 과정이기 때문에 중2까지 기아 2단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A급이나 그 심화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틀이 짜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심화 쪽은 기아 3단계랑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심화를 보는 눈이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끝나고 이제 공수로 연결됩니다. 넘어갈게요. M커리는 결국 아까 설명드리셨죠. 이렇게 개념 유형 파워 1품 블랙 라벨 이 총 3권을 이 각각 과정들이 좀 진행하는 수업인 건데 일반적인 학원 수업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을 기아랑 연결해서 어느 시기에 기아랑 듣고 해서 이거를 같이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각각의 수업만으로는 기아의 그런 연계성과 증명 트레이닝까지 다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아는 별도로 듣긴 들어야 되고 요 커리에 맞춰서 이걸 따라오면 아이들을 시중 문제집으로 좀 따라갈 수가 있다. 뒤쪽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럼 요쯤 되면 어머니들이 이제 S야, M이야, 뭐가 좋지? 어떤 거가 기준이지? 일찍 가신 분들은 아마 약 일정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뭐냐면 아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듣는 게 좋은가 요약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눠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뒤로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로. 남는 건 받아주세요. 그리고 모자른 건 받은 거 이렇게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네, 사실 그거 보시면 좀 생각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만 제가 강조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이 거의 다 끝났다. 초등이 다 끝났는데 초등 과정이 꽤나 잘 되어 있고 응용력도 좋고 아이가 좋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중등 과정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초등 과정 끝났는데 뭔가 좀 아쉽다. 그럼 기선제압 M 과정으로 시작을 하면 초등에 대한 총정리하면서 중등 연계성 있게 보시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 과정 학습을 할 건데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중등 과정 들어갈 건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학원이 교재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과정에 제가 쓴 게 웃긴데 그 학원의 교재가 쉬운가요? 저는 좀 교재가 중등 과정의 교재가 커리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중등 과정을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교재가 꽤나 높게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대치동의 수많은 학원들은 커리가 생각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려면 초등을 배웠어도 중등으로 변환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좀 트레이닝을 충분히 해야 그 가속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 S. 그래서 중등이 어느 정도 초등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선제압 S고 초등이 조금 아쉽다 하면 기선제압 M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을 이제 심화로 좀 A급, 만약에 A급 이상을 하고 싶다. A급을 넘어서 수학에 거의 끝까지 쭉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A급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집을 더 푸는 눈까지 더 훨씬 킬러 문제들까지 경험하고 많은 심화 문제집을 더 경험하려면 S 프로그램 커리가 그 수준까지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기선제압에서 앞에서부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심화 문제들을 경험시키고 따라가는 거. 그게 S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우리는 A급 정도까지만 좀 경험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M 프로그램에서도 커리 따라가면서 A급 중간중간 특강까지 해서 A급까지 다 경험이 가능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KMO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S나 프리 KMO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M 프로그램도 사실 쉬운 프로그램 아닙니다. 커리 문제집까지 생각하면 꽤나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목표에 따른 중등기야. KMO를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KMO 말고 학교 내신 시험 대비해보면 이게 경신가 싶을 정도로 심화 유형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교 평균 40점 이런 거? 그럼 이제 평균이 40이라는 건 도대체 상위권은 100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평균 좀 이하이거나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몇 점을 받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죠. 실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런 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경시 준비하는 거에 맞먹어요. 그래서 기하는 3단계 정도까지 하면 그런 걸 보는 눈이 훨씬 길러지는 거고, 아니면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목표를 어디까지든
어떤 목표를 상관없이 기아 3단계까지 하는 걸 좀 추천드린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앞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각각 이제 현재 선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기하 과정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